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는 아침 운동, 특히 공복 상태에서의 아침 운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등산을 가시거나 공원에서 운동을 하십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건강한 습관이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시니어에게는 훨씬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그런지,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운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복 아침 운동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저혈당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금식 상태에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했다면 아침 6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당은 이미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고 호르몬 조절 능력도 감소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시니어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혈액 속에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고 이미 낮았던 혈당이 더욱 떨어집니다. 저혈당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기에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며 심장이 빨리 뜁니다. 어지럽고 힘이 빠지며 시야가 흐려집니다.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의식이 혼미해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등산로나 공원에서 혼자 운동하다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 저하나 실신은 낙상으로 이어지고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 쓰러지면 저체온증까지 겹쳐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합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약은 전날 밤이나 아침에 복용했는데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응급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증상 저혈당입니다.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온 분들 중 일부는 저혈당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경고 신호 없이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던 중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저혈당은 단순히 그 순간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심한 저혈당을 경험하면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고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부정맥을 유발하여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운동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고의 상당수가 저혈당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아침 시간, 특히 이른 아침은 우리 몸에게 매우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알아야 합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휴식 모드에 있습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혈액순환도 느려집니다. 아침에 깨어나면서 우리 몸은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하며 혈압과 심박수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통계를 보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오전 6시부터 정오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침 심혈관계 사건 급증 현상이라고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이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몸은 이미 밤새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수분 섭취 없이 8시간 이상 지났기 때문입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은 더 많은 피를 펌프질해야 합니다.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의 심장은 충분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혈당이 낮고 탈수 상태이며 혈액이 끈적한 상황에서 심장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고혈압이 있는 시니어의 경우 위험은 배가 됩니다. 아침에 혈압이 가장 높은데 여기에 공복 운동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위험이 커집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관상동맥이 이미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급격한 혈압 상승과 공복 운동이 결합되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납니다. 이는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부정맥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혈당 상태에서 운동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찬 공기도 문제입니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찬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압이 더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겨울철 이른 아침 등산은 그래서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겨울철 아침 시간대에 등산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복 아침 운동의 또 다른 위험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는 갑자기 일어서거나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밤새 누워있던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하체로 몰립니다. 정상적인 경우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를 통해 혈압을 빠르게 조절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공복 상태는 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혈당이 낮고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혈압 조절이 더욱 어렵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도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등산로를 오르다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스트레칭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등산 중 가파른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더 높습니다. 많은 혈압약이 기립성 저혈압을 부작용으로 일으킵니다. 전날 밤이나 아침에 혈압약을 먹고 아침 식사 없이 바로 운동을 나가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여 혈압을 낮춥니다. 밤 동안 소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고 아침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운동을 시작하면 탈수와 저혈압이 심해집니다. 낙상은 시니어에게 치명적입니다.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이 생길 수 있고 고관절이나 손목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집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수술을 받아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합니다. 살아남더라도 많은 분들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운동 중 낙상은 집에서의 낙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의 돌에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포장되지 않은 길에서 발을 헛디디면 부상이 더 심각합니다. 게다가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탈수입니다. 난 운동할 때 물 마시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 이미 탈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약 500ml에서 1리터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소변색이 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둔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탈수 상태가 되면 바로 목마름을 느끼지만 시니어는 상당히 탈수가 진행되어도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되고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에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탈수는 더욱 악화됩니다. 운동하면서 땀을 흘리고 호흡이 빨라지면서 수분이 더 많이 손실됩니다. 특히 여름철 더운 날씨나 햇볕 아래서 운동하면
탈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탈수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먼저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혈액의 약 5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량이 줄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혈액을 온몸에 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전 피떡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이미 혈전 위험이 높은데 공복 운동과 탈수가 겹치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신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탈수 상태에서 운동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근육이 혈액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전해질 불균형,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육 경련이 생기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심한 경우 부정맥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탈수는 또한 체온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땀을 통해 체온을 낮추는 능력이 떨어져 열사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여름철 더운 날 아침 운동을 하는 경우 햇볕이 강해지는 오전 9시 이후에도 운동을 계속하면 위험합니다.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 2%의 탈수만으로도 집중력, 판단력, 반응 속도가 저하됩니다. 등산로에서 길을 잘못 선택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발을 헛디디는 등의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아침 운동은 근골격계에도 좋지 않습니다. 밤 동안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육과 관절은 굳어 있고 유연성이 떨어져 있습니다. 관절에게 점도도 높아져 있어 관절이 뻣뻣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근육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동작을 하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등산이나 빠른 걷기처럼 하체를 많이 사용하는 운동에서 허벅지, 종아리, 아킬레스건 부상이 흔합니다. 공복 상태는 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낮고 근육의 글리코겐도 고갈된 상태에서는 근육이 최적의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근육의 반응 속도와 조정력이 떨어져 부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합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근육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공복 운동을 하면 근육 손상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게다가 회복도 느립니다. 젊은 사람은 며칠이면 회복되는 근육통이 시니어에게는 몇 주씩 갈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시니어에게 매우 흔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가장 뻣뻣하고 통증이 심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등산이나 조깅을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관절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안 됩니다. 반복적인 무리한 사용으로 연골이 더 닳으면 관절염이 악화됩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골절 위험도 있습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충격을 받으면 피로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 압박 골절이 위험합니다. 등산이나 조깅처럼 체중 부하가 큰 운동을 장시간 하면 척추뼈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디스크가 가장 부풀어 있습니다. 밤 동안 누워 있으면서 디스크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리한 동작을 하면 디스크가 더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공복 아침 운동은 호흡기에도 부담을 줍니다. 이른 아침, 특히 새벽 시간대는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밤 동안 대기가 안정되어 있어 오염물질이 지면 가까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른 아침에 차고 건조한 공기는 기관지를 자극합니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찬 공기에 노출되면 기관지가 수축하여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호흡이 더 가빠지고 기관지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겨울철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영하의 차가운 공기를 급하게 들이마시면 기관지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래가 많이 나오고 기침이 심해지며 심한 경우 천식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공복 운동은 면역력에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 없이 과도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를 오픈 윈도우 효과라고 합니다. 심한 운동 직후 몇 시간 동안 감염에 취약해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합니다. 게다가 영양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으로 소모만 하면 면역계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면역력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복 운동으로 추가 타격을 주면 감염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특히 호흡기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감기, 독감, 폐렴 등에 취약해지고 일단 걸리면 회복이 느리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공복 운동이 소화기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복에 운동하는 게 소화에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복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합니다. 음식이 없는 위에서 위산이 위벽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운동까지 하면 문제가 악화됩니다. 운동 중에는 혈액이 근육으로 집중되고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위 점막의 보호 기능이 약해져 위산에 의한 손상이 커집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복 운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속쓰림, 복통, 구토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위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운동 중 복압이 증가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특히 허리를 굽히거나 엎드리는 동작에서 더 심해집니다.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과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장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장 운동을 자극하여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운동만 하면 장 운동 패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거나 반대로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에 약을 드십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대부분의 만성질환 약은 아침에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약들과 공복 운동의 조합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메트포르민, 설포니루레아 같은 당뇨약은 혈당을 낮춥니다. 아침에 약을 먹고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운동을 나가면 약 효과와 운동 효과가 겹쳐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집니다. 저혈당으로 쓰러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고 운동하면 인슐린 흡수가 빨라져 저혈당 위험이 급증합니다. 특히 허벅지에 인슐린을 주사한 경우 걷기나 등산으로 허벅지 근육을 사용하면 인슐린이 급속히 흡수되어 위험합니다. 고혈압약도 문제가 됩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데 운동 중재 시도와 함께 속에도 혈압이 변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혈압약을 먹고 운동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 베타 차단제, AC 역제제 같은 약들은 운동 중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쓰러지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도 낮춥니다. 운동 중 심장이 빨리 뛰어야 하는데 약 때문에 심박수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하면 신체에 필요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숨이 차고 피로감이 심해지며 운동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약들은 피를 묽게 만들어 혈전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낙상으로 다치면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다쳐 뇌출혈이 생기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위장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를 아침에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들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공복에 약만 먹고 운동하면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 중 일부는
반드시 공복에 복용하고 30분간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합니다. 누우면 안 되고 운동해도 안 됩니다. 약이 식도를 자극하여 식도염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을 먹고 바로 운동 나가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도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 복용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음식이나 다른 약을 피해야 하고 격렬한 운동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상호작용이 더 복잡해집니다. 한 약은 혈당을 낮추고 다른 약은 혈압을 낮추고 또 다른 약은 어지러움을 유발한다면 이 모든 효과가 공복 운동과 겹치면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먹어야 하는 약, 식사와 함께 먹어야 하는 약, 식후에 먹어야 하는 약이 각각 다릅니다. 공복 운동을 하면 이런 복용 시간이 모두 엉망이 됩니다.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땀샘의 기능이 약해지고 혈관의 수축과 이완 반응이 느려지며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둔해집니다. 이는 더운 날씨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도 문제가 됩니다. 여름철 아침 해가 뜨기 시작하면 기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오전 7시에는 시원했던 날씨가 9시가 되면 30도를 넘어갑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여 장시간 계속하다 보면 더위에 노출됩니다. 공복과 탈수 상태는 체온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땀을 통한 체온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빠르게 위험 수준에 도달합니다. 열사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 뇌와 장기가 손상됩니다. 의식이 혼미해지고 발작이 일어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시니어는 열사병에 특히 취약하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열탈진도 위험합니다. 심한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손실되면 메스꺼움, 어지러움, 근육경련, 극심한 피로가 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운동하면 열사병으로 진행됩니다. 겨울철에도 문제입니다. 이른 새벽에 추운 날씨에 공복 상태로 운동하면 저체온증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땀을 흘렸는데 바람까지 불면 체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노인은 추위를 느끼는 감각도 둔하여 위험한 수준으로 체온이 떨어져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체온증이 시작되면 떨림, 혼란, 말이 어눌해짐, 움직임이 느려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떨림조차 멈추고 의식을 잃으며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공복 상태는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포도당의 20%를 소비합니다. 뇌는 포도당을 저장하지 못하므로 혈액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혈당이 낮아지면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는 등산이나 운동 중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등산로에서 길을 잘못 선택하거나 위험한 지형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미끄러운 곳을 주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무리하게 운동을 계속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는데도 조금만 더 정상까지만 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올라갑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라면 멈추고 쉬었을 상황인데 저혈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길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익숙한 등산로인데도 갈림길에서 헷갈리거나 표지판을 잘못 읽거나 왔던 길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이른 아침의 어두운 시간대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기존의 인지기능 저하나 초기 치매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복으로 인한 일시적 인지기능 저하가 기존 문제와 겹치면 길을 완전히 잃거나
어디에 왔는지 모르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복 아침 운동의 위험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심리적, 사회적 측면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새벽에 혼자 운동을 나가십니다. 가족들이 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앞서 말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혈당으로 쓰러졌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낙상으로 다쳤을 때, 옆에 사람이 있다면 119에 신고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외진 등산로나 공원 구석에서 쓰러져 있으면 발견이 늦어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으면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저혈당이나 뇌졸중으로 손이 마비되면 휴대폰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산속 깊은 곳은 전화가 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는 과신도 문제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신의 체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이미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과신이 무리한 운동으로 이어지고 사고로 연결됩니다. 동료 압박도 있습니다. 등산 모임이나 운동 그룹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복에 운동하니 자신도 따라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몸이 안 좋아도 나만 약한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고 억지로 따라갑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가족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픈 것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도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넘기고 가족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자식들 귀찮게 하는 것 같아 미룹니다. 이런 태도가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키웁니다. 그렇다면 아침 운동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침 운동 자체는 좋은 습관입니다. 문제는 공복 상태에서 준비 없이 무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아침 운동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운동하지 마세요. 운동 전에 반드시 무언가를 드세요. 완전한 식사가 부담스럽다면 가벼운 간식이라도 좋습니다. 바나나 1개, 삶은 달걀 1개, 우유 1잔, 식빵 1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운동 중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혈당을 체크하고 적절한 간식을 먹은 후 운동하세요. 혈당이 100 이하면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간식을 먹고 혈당이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운동하세요. 운동 중에도 사탕이나 주스를 휴대하여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하세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잠에서 깨어나면 먼저 물 1~2잔을 마시세요. 밤 동안의 탈수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운동 전에도 물을 마시고 운동 중에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세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갈증은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하세요. 주치의와 상의하여 아침 운동에 맞게 약 복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은 운동 후에 먹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건너뛰거나 시간을 바꾸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넷째, 운동 시작 시간을 늦추세요. 새벽 5시보다는 아침 7에서 8시가 더 안전합니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올라가고 혈압이 안정되는 시간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늦은 아침이나 오전 중반이 더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세요. 최소 10에서 1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관절을 부드럽게 돌리고 근육을 서서히 늘려주세요.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지 마세요. 여섯째,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말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정도가 적절합니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할 수 없다면 너무 강한 운동입니다. 천천히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일곱째, 날씨를 고려하세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무리하게 나가지 마세요.
건강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면 안 됩니다. 여덟째, 혼자 운동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세요. 운동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운동해야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운동하세요. 외진 곳은 피하세요. 아홉째, 휴대폰과 신분증, 의료 정보를 휴대하세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복용하는 약 목록, 알레르기, 비상 연락처를 적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세요. 스마트워치나 피트니스 밴드가 있다면 착용하세요. 일부는 낙상 감지 기능이 있어 자동으로 비상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열번째,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어지러움, 메스꺼움, 식은땀, 두통, 시야 흐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세요. 쉬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119에 연락하세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참지 마세요. 11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심장 기능, 혈압, 혈당, 관절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파악하세요. 12번째, 서서히 시키세요. 운동을 마친 후에도 갑자기 멈추지 말고 5에서 10분간 가볍게 걸으며 심박수를 서서히 낮추세요. 그 후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공복 아침 운동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분들, 저혈당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운동 전후 혈당 측정이 필수이며 반드시 식사나 간식 후에 운동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병력이 있다면 공복 운동은 위험합니다. 의사의 허가와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 재발 위험이 높은데 아침 공복 운동은 이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저혈압이 있는 분들, 공복 운동으로 혈압이 더 떨어져 실신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평형장애가 있는 분들, 낙상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중증 골다공증이나 골절 병력이 있는 분들, 낙상 시 골절 위험이 높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심부전이 있는 분들,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침 운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간대도 고려해보세요. 오전 중반은 좋은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를 충분히 소화한 후이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날씨도 너무 덥지 않습니다. 햇빛도 적당해서 비타민 D 합성에도 좋습니다. 오후 시간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소화가 되었고 체온이 가장 높아 근육과 관절이 유연한 시간입니다. 운동 능력이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저녁 식사 전도 괜찮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단, 운동 강도는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격렬하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안전하고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니어 공복 아침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혈당, 심혈관계 위험, 기립성 저혈압, 탈수, 근골격계 손상, 호흡기 문제, 약물 상호작용, 체온 조절 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복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약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일찍 공복에 운동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새벽에 공복으로 운동 나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아침 식사 후 운동하시도록, 물을 충분히 드시도록, 혼자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당부드리세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늦게 나가더라도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 관련 다른 주제로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운동하세요.